많은 이들이 나이 들면 외로워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 주변을 보세요. 자녀와 함께 살면서도 병수발에 지친 부모, 재혼으로 행복을 꿈꿨다가 갈등 속에 무너진 노후.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홀로 사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오히려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죠. 문제는 그 준비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부분이 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집 한 채나 돈을 모으는 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준비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5가지 필수 요소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5가지가 없다면 당신의 노년은 황혼이 아닌 끝없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홀로서기의 진정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의 가장 중요한 건 이기심입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건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친 어머니는 왜 노년에 쓸쓸하게 혼자 계실까요? 며느리 때문일까요? 자식이 불효자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기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8세 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그녀는 이제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쉽니다. 엄마, 이번에도 조금만 더. 라는 자식들의 끝없는 요구에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자식들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불평까지 합니다. 이기적이면 안 돼요라는 말, 이제 버리세요. 노년의 이기심은 사치가 아닌 생존입니다. 당신의 통장, 당신의 시간,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기심이란 타인을 외면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닌 자기보호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행복과 존엄을 해칠 정도로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수 없어라는 말 연습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라겠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당신의 행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희생해야 한다는 건 옛말입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서운해하면 어쩌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너지면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도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기심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돈,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 이기적이 되세요.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노년의 이기심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내 삶을 존중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으로 바꾸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노년의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70세 김 씨는 자식 교육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써버렸습니다. 애들이 잘 되면 그게 다 내 복이지라고 생각했죠. 결과가 궁금하신가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값싼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김 씨. 자식들은 우리도 힘들어요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
젊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돈이 바로 당신의 존엄성이 됩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병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꿈도 못 꿉니다. 자식들에게 기대? 그들도 이미 벅찬 삶을 살고 있죠. 결국 당신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자연스레 발걸음이 줄어듭니다. 다음에 보자는 말이 평생의 이별이 되기도 하죠. 돈이 없는 노인은 결국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곳, 심지어 치료받고 싶은 병원조차 선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나중에 돈이야 뭐 있겠지라는 생각, 지금 당장 버리세요. 지금 모아둔 돈이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입니다. 자식들이 어렵다고 돈을 요구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모은 돈을 지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필요 이상으로 베풀지 마세요. 자식 도와준다고 통장 털어주기, 친구 부탁이라고 보증 서기, 이런 것들이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몫을 지키면 됩니다. 내 병원비, 내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요.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고 존중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결국 당신의 통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70세 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할 때는 건강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며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던 그였죠. 그런데 은퇴 후 어느 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허리 디스크, 당뇨, 고혈압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약봉지는 점점 늘어만 갔죠.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이제 그의 하루는 병원과 약봉투 사이를 오가는 게 전부입니다.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도 못 나가고,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심지어 동네 마트 장보기도 혼자 못합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상태, 이게 정말 삶일까요? 나중에 운동하질라는 생각, 지금 당장 버리세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회복력은 떨어지고 작은 병이 큰 병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기검진입니다. 나는 멀쩡해라는 착각은 이제 그만.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운동,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고 굳어진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소화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더뎌지니까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양, 균형 잡힌 영양, 이게 기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노후는 고통이 됩니다. 병원과 약봉투에 갇혀 살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건강할 때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나이 들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68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다 남편은 하늘나라로,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죠.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그녀는 매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자문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점점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했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건강도, 관계도, 모든 게 함께 무너집니다. 더 이상 몸도 안 가꾸고, 친구도 안 만나고, 새로운 도전은 꿈도 못 꾸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년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해라는 말, 지금 당장 버리세요. 당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해 화가가 된 할머니, 75세에 악기를 배워 강사가 된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나이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비결은 뭘까요? 바로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좋아하는 옷을 사 입으세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바꿔보세요. 이 나이에 꾸미면 뭐해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가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과거의 후회를 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은 독입니다. 지나간 일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지금부터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성취가 쌓이면 자존감도 함께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취미든 봉사든 어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남의 시선이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나이에 저러면 안 되라는 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이 뭐라든 당신이 즐겁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자존감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노년은 흔들리는 나무처럼 외롭고 불안한 시간이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바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붙잡고 계신가요?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진짜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면 충분합니다. 70세 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늙어서 외로워지면 큰일이야라며 수많은 모임을 챙겼죠. 동창회, 동네 모임,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갔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아, 또 똑같은 얘기구나. 누가 아프다, 누가 잘됐다, 누가 망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대화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씨가 아팠을 때 그 많던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죠. 의미 없는 인간관계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매주 나가는 모임,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불편한 자리. 이게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취미 생활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미루게 됩니다. 인맥이 많아야 든든하다는 착각, 이제 버리세요. 당신이 정말 아플 때, 진짜 힘들 때 곁에 남는 건 단 한두 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까요? 먼저 자문해 보세요. 이 사람과 만나면 즐겁나?
이 모임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가? 억지로 참석하는 자리, 부담되는 만남이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기억하세요. 거절하는 게 미안하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 요즘 좀 바빠서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 없는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합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가 변치 않죠. 그런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곁에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노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닌 진정성입니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어 정리하세요. 그게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사는 노년의 핵심 5가지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누군가와 살아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기심입니다. 나쁜 이기심이 아닌 현명한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둘째, 돈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가 바로 돈입니다. 셋째,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넷째, 자존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섯째,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두렵나요? 걱정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혼자 산다고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당신의 노년,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혼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실용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잘 듣고 참고하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째, 건강한 식사 관리입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을 요리의 날로 정하세요. 이날 2~3가지 반찬을 만들어 소분하면 신선한 반찬을 매일 즐길 수 있습니다. 밥은 2공기씩 냉동 보관하면 데우기만 해도 갓 지은 맛이 납니다. 냉장고 관리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채소는 키친타월로 감싸 신선도를 유지하고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보관하면 입에 오래갑니다. 식재료는 한 끼 분량으로 소분해 냉동실 맨 앞줄에 보관하세요. 월요일엔 냉장고를 정리하는 날로 정해두면 좋습니다. 둘째, 철저한 응급 상황 대비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2세 최 씨는 지난해 낙상사고를 겪었지만 미리 준비해둔 응급연락망 덕분에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관 옆에 응급연락처 목록을 크게 인쇄해 붙여두세요. 119 앱 설치는 기본, 응급호출기는 목걸이처럼 늘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품 상자는 거실과 욕실 2곳에 비치하되 매달 1일은 유통기한 체크의 날로 정하세요. 기본적으로 비상약품 해열제, 소화제, 지혈제, 붕대, 파스는 항상 구비해둡니다. 셋째, 스마트한 집안 안전관리입니다. 현관문 이중잠금 장치는 기본. 요즘은 저렴한 인터폰형 CCTV도 많습니다. 욕실은 특히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해요. 변기 옆과 샤워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밤사이 화장실 가실 때를 대비해 자동 센서 등도 설치하면 좋습니다. 전기장치는
매일 밤 9시에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스밸브, 전기 콘센트, 창문 잠금 장치를 순서대로 체크합니다. 보일러는 겨울철 고장이 잦으니 10월에 미리 점검을 받아두세요. 넷째, 효율적인 수납과 정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 씨는 물건 정리를 똑똑하게 하니 혼자 살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께에, 계절용품은 위쪽에, 무거운 것은 아래쪽에 보관하세요. 약은 종류별 소화제, 진통제, 상비약로 분류의 투명 용기에 보관하고 복용법을 큰 글씨로 적어두세요. 중요 서류는 빨간 서류 봉투에 넣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되 사본은 따로 보관합니다. 통장, 카드, 신분증은 현관 옆 서랍에 두어 외출할 때 잊지 않도록 하세요. 다섯째, 건강한 생활 패턴 만들기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스트레칭, 8시 아침 식사.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두면 생활 리듬이 잡힙니다. 특히 매일 오전 10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길에서 만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전망이 만들어집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오전 9시, 오후 5시에 체온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혼자 있을 때 열이 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을 늘리되 난방 중인 실내에서는 이 시간마다 환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혼자 살기가 두렵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하네요. 3년째 홀로 살고 계신 71세 김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게 불안하다고요?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잘 준비된 독립생활은 그 어떤 동거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든든한 일상을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